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먹는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보약처럼 매일 챙겨 드실 겁니다. 피로도 풀리고 면역력도 좋아지는 최고의 천연 보물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약이 되던 꿀이 아침에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게 되면 오히려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인 사구체를 망가뜨리고 체내 염증을 폭발시키는 맹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마다 꿀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 중장년층에서 신장 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신장 기능의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히 저하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소 매일 아침 챙겨 드시면서도 과연 내 신장에 안전할까 의심되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그 음식 이름을 딱 한 단어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여 다음 연구 주제로 삼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방식으로 꿀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고통은 온 가족에게 번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꿀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펄펄 살려내는 기적의 최고 조합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신장 건강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비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꿀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실이 왜 그동안 꽁꽁 숨겨져 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의료 시스템의 이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신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구조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그리고 환자의 완전한 회복보다는 증상의 지속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대형 병원들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건강해져서 병원을 다시는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아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약을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는 단골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마다 먹는 음식의 궁합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투석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의 거대한 수익 구조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음식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어떤 자본의 논리나 의료계의 이익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중시해온 인체의 조화로운 치유 원리를 전파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생명에너지의 근원이며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매우 까다로운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이익을 위한 고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꿀의 치유 공식과 치명적 독성을 가감없이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길은 값비싼 영양제나 처방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침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생시키기 위한 첫 번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병원의 침묵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 3부분은 왜 꿀이 신장의 적이 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인 과당과 요산의 치명적인 관계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은 혈관이 흐르고 있고 그 종착역에는 신장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필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필터의 이름은 사구체라고 불리는데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에서 이 사구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쉼없이 일하며 조금씩 낡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로 회복을 위해 매일 먹는 달콤한 꿀 속에는 과당이라는 성분이 전체의 40%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어서 얻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과당은 오직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무서운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요산이라고 하면 발가락이 아픈 통풍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요산이 혈액을 타고 흐르며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을 직접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고 결국 사구체의 여과망이 찢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신장이 안 좋으면 소금기를 줄여라 혹은 단백질을 조심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바로 이 과당에 의한 신장 혈관의 손상입니다. 과당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신장의 혈류를 방해하는 가장 음흉한 파괴자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신장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이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농축된 과당 덩어리인 꿀이 들어오면 간과 신장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간에서 쏟아져 나온 요산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그 끈적한 피가 신장의 얇은 혈관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운 거름망에 끈적한 시럽과 모래 가루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름망은 막히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에 발생하는 만성 신부전에 숨겨진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꿀이 천연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꿀을 드실 때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하거나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하여 그 독성을 중화시켰습니다. 자연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꿀은 분명 훌륭한 약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과당의 공격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는다면 그것은 내 소중한 신장을 깎아먹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아침에 먹는 꿀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정상인 분들이라도 과당에 의한 요산 수치 상승은 신장 여과율을 3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의 상당수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꿀물이나 과일 주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는 이식이나 투석 외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다릅니다. 원인을 알면 막을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당의 파괴력을 어떻게 하면 약성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음식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시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제4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에서 함께 드시고 있을지도 모르는 꿀과 최악의 궁합인 3가지 음식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음 내용에서 그 구체적인 명단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4부분은 여러분이 지금껏 건강을 위해 해왔던 습관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앞서 제3부분에서 꿀 속의 과당이 어떻게 요산을 만들어내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공격력을 수십 배로 증폭시켜 신장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 100도 이상의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뜨끈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꿀은 열에 굉장히 민감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꿀 속에는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대사를 돕는 수많은 효소와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도의 끓는 물을 붓는 순간 그 귀한 성분들은 모두 파괴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열에 의해 꿀의 성분이 변하면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미세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이 오히려 신장에는 뜨거운 모래 가루를 쏟아붓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바로 꿀과 두유 또는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의 결합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두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과 콩 속의 풍부한 단백질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응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는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필터 구멍이 좁아져 있는데
이 끈적한 찌꺼기들이 사구체 구멍을 하나둘씩 막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지 못해 붓기가 생기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합 중 하나라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이 위험한 습관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서로를 깨워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은 단순히 댓글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꿀과 부추 또는 양파와 같은 자극적인 채소의 조합입니다. 요리를 하실 때 설탕 대신 꿀을 넣으면서 부추나 양파를 함께 볶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치유학적 관점에서 꿀은 성질이 따뜻하고 부추 역시 열을 내는 음식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신장의 기운을 지나치게 과열시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곳인데 과도한 열기가 전해지면 신장의 진액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는 소변 수분을 재흡수하는 세뇨간에 무리를 주어 소변이 진해지고 냄새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밤 사이에 신장이 휴식해야 할 시간에 이런 자극적인 조합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도록 열기를 식히느라 단일 분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이것이 건강식단이라고 믿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과 대형 식품 기업들은 이런 미세한 조합의 위험성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팔고 많이 치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에 눕게 되는 그 비극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꿀은 분명 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그것은 내 몸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독성 조합들이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신장을 무너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 여러분의 뇌가 이 위험성을 완벽히 이해해야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5부분에서는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소리 없는 신호들과 사구체가 파괴되는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인 신장을 지키기 위해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4부분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음식 조합들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장기입니다. 고통이 느껴질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 내부에서 어떤 끔찍한 파괴가 소리 없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여과 장치가 무려 2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미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아주 정교한 거름망과 같습니다. 우리가 꿀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여 과당이 폭발적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마치 끈적끈적한 타르나, 접착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끈적한 성분이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사구체의 얇고 예민한 여과막에 달라붙어 막을 두껍게 만들고 결국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장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거름망이 딱딱해지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신장 내부의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이 정기검진을 받을 때 혈액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의 근육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쓰레기인데 신장의 거름망이 정상이라면 당연히 깨끗하게 걸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는 병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구체는 50%에서 60% 이상이 파괴될 때까지도 크레아티닌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 묶어둘 만큼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즉, 병원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신장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며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장의 절반 이상이 돌처럼 굳어버린 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차마 말해주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공백이자 진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바로 알부민뇨입니다. 사구체의 역과막이 과당과 지속적인 염증 때문에 찢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성분인 알부민이 대량으로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보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소변을 볼 때 변기 속에 거품이 일고 시간이 3분 이상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는 아주 긴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소변은 일반적인 소변과 달리 점도가 높아서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또한 눈 주위나 발목이 평소보다 자주 붓는다면 이는 이미 체내 단백질이 부족해질 정도로 신장이 망가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 약속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 소중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직접 점검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확인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확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주인이 되겠다는 엄숙한 선포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관리하시는지 제가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신장은 우리 몸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신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운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청력이 떨어지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꿀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당독소는 이 생명의 기운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사구체의 미세 혈관이 막히면 신장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할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미 파괴된 사구체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들의 기능을 2배로 강화하고 염증을 깨끗이 씻어내어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것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치유의 첫걸음은 바로 혈액 속의 요산과 당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의 모세혈관을 다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심코 드셨던 꿀과 최악의 조합들이 신장에 예민한 여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염증을 유발하며 여러분의 생명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신장은 침묵을 깨고 투석이라는 가혹한 현실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저를 만났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소를 제거하는 단계를 넘어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다시 활성화하고 펄펄 살아나게 할 기적의 최고 조합들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수많은 연구 문헌을 뒤지고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한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나 병원의 처방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6부분에서 그 놀라운 정체와 구체적인 섭취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맑은 피를 쏟아내는 기적 같은 순간을 곧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5부분에서 말씀드린 거품료와 신장의 소리 없는 비명들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잠들어 있던 건강세포를 깨우기 위한 경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치유 사례를 통해 검증한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다시 살려내고 염증을 깨끗이 씻어내는 기적의 꿀 조합 3가지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최적화된 자연치유의 정수이며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조합은 바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의 꿀 1티스푼과 죽염을 아주 조금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죽염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죽염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바다의 미네랄과 대나무의 생명력이 9번의 불길 속에서 응축된 천연 결정체입니다. 앞서 꿀의 과당이간에서 처리될 때 요산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죽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은 우리 혈액을 즉각적으로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신장의 산성화를 막아줍니다. 이는 신장의 미세한 여과망이 산성독소에 의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생긴 염증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저염식을 강조하며 소금을 멀리하라고 말하지만 정제된 독성 소금이 아닌 질 좋은 죽염은 오히려 신장의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어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돕고 신장 내부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꿀과 생강의 만남입니다. 동양의 자연 치유학에서 신장은 차가운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량이 줄어들며 사구체는 서서히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꿀의 천연 영양분과 만나면 신장의 온도를 높여주는 천연 난로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신장 내부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피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 꿀차 한 잔은 밤새 차갑게 굳어있던 신장의 필터를 부드럽게 녹여주어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몸속의 붓기를 빼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근원적인 힘인 신기력을 회복하여 기력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은 꿀과 흑마늘의 조합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이 숙성 과정을 거치며 항산화 성분이 10배 이상 높아진 최고의 항염식품입니다. 특히 신장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석회화 현상을 막아주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흑마늘 속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 가장 깊은 곳까지 운반하는 셔틀버스 역할을 수행하여 신장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부하를 줄여주어 사구체가 찢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합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연은 여러분에게 이토록 놀라운 자가 치유의 재료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돕고 체내 염증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이 방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임상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독약을 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신장의 역과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구체적인 섭취 기술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황금 비율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꿀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국 시장만의 특수한 비밀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바꿔놓을 마지막 결정적인 열쇠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적의 조합들을 실제로 내 몸에 적용하여 신장을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비법과 실천 방안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맑고 깨끗한 소변을 쏟아내는 기적 같은 순간을 곧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복의 비밀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낼 기적의 재료 3가지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그저 쓴뿌리에 불과하듯이 꿀 역시 그 효능을 극대화하고 신장의 여과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한 끗 차이의 비밀 기술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7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결정지을 마지막 변수이자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구체적인 복용 기술과 꿀의 정체를 판별하는 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핵심 기술은 바로 물 마시기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에 좋다는 이유로 꿀물을 바로 들이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밤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지쳐있는 신장에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비법은 꿀을 드시기 10분 전 혹은 20분 전에 반드시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맹물을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 한 잔이 신장의 통로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혈액을 희석하여 꿀의 유효 성분이 들어왔을 때 사구체가 당황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도록 기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신장에 일시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변수는 바로 황금 비율과 도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스테인리스나 쇠숟가락으로 꿀을 듬뿍 퍼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꿀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효소를 죽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꿀의 강한 산성은 금속과 만나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성분을 변질시킵니다. 반드시 나무나 도자기 혹은 플라스틱 소재의 작은 티스푼을 사용하십시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한 티스푼, 즉 약 5g에서 7g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은 양의 과당은 오히려 요산을 높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30분의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물 40도에서 50도 사이의 온도에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신장 기운을 돋우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비밀은 우리가 먹는 꿀의 정체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사양벌꿀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꿀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양벌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벌에게 꽃가루 대신 설탕물을 먹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꿀입니다.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사양벌꿀은 천연꿀의 약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설탕의 해악이 그대로 남아있어 신장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지만 진정으로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100% 천연 벌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찬물 한 컵에 꿀을 한 숟가락 떨어뜨렸을 때 모양이 무너지지 않고 육각형의 벌집 모양 패턴을 유지하며 천천히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좋은 꿀입니다. 반면 설탕물이 섞인 꿀은 물에 닿자마자 힘없이 퍼져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정교한 기술들을 내 몸에 직접 적용하여 독이 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기적의 치유 공식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노후 건강을 위해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약속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되돌리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다짐이 모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미세한 기술들은 병원 시스템이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피하게 해주는 구원의 밧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모두 갖추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실생활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최종 정리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제8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식탁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3단계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의 신장을 염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평생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줄 마법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이 치유의 여정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실천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돌아 이제 실천의 문턱에 섰습니다. 제7부분에서 말씀드린 물 마시는 순서와 황금 비율, 그리고 진짜 꿀을 고르는 법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3단계 해결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이 병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신장의 주인이 되어 염증을 다스리는 마법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독소의 완전한 배출과 차단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이 왜 나빠졌는지 그 근본적인 식습관에 대해 깊이 묻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가 오르면 약을 처방하고 투석 준비를 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한 것처럼 100도에 끓는 물에 꿀을 타거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그 한 번의 실수가 매일 여러분의 사구체를 찢어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끓는 물 대신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꿀과 상극인 음식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1단계인 제거의 핵심입니다. 나쁜 것을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그 어떤 명약도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를 더럽히는 쓰레기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치유의 에너지를 채우는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 제6부분에서 강조한 기적의 3조합을 기억하십시오. 죽염과 생강 그리고 흑마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검증해온 천연 항생제이자 혈관 확장제입니다. 아침 공복에 200ml의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싶은 뒤에 이 따뜻한 조합을 티스푼 하나 분량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그러면 밤새 차갑게 식어있던 신장이 따뜻한 기운을 얻어 다시금 힘차게 노폐물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생강의 열기가 신장의 혈류를 촉진하고 죽염의 미네랄이 요산을 중화하며 흑마늘이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단계는 이미 상처 입은 사구체 주변의 염증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 이상의 파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병원이 처방하는 화학약품은 증상을 누를 뿐이지만 자연이 주는 이 조합은 여러분의 신장 세포를 뿌리부터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장의 근원적인 힘인 신기를 장기간 유지하고 보강하는 단계입니다. 신장은 동양 철학에서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그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에 서목태라고 불리는 쥐누니콩이나 검은깨와 같은 검은색 곡물을 가까이 하십시오. 꿀물 한 잔을 드신 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이런 검은색 식품을 곁들이면
꿀의 약효가 신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생명지혜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자신의 소변 거품을 확인하며 신장의 신호를 읽어내십시오. 병원비 수백만 원을 들이기 전에 우리 주방에 있는 이 작은 재료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이 3단계 전략은 복잡해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거하고 채우고 유지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신장은 60대를 넘어 70대와 80대에도 청년 부럽지 않은 여과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꿀 한 스푼의 이야기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스푼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느냐, 아니면 끈적한 요산으로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와 활기찬 산책로 중 하나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서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환자가 늘어날수록 이득을 얻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을 만큼 건강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온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신장이 살아나면 몸 전체에 생기가 돌고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3단계 해결책을 여러분의 일기장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쏟아낸 이 모든 진실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제9부분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최종 선언과 함께 소중한 인연을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준비한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꿀 한 숟가락이 어떻게 약이 되고 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수호자입니다. 소리 없이 일하며 독소를 걸러내고 생명의 기운을 유지하는 그 숭고한 장기를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몸입니다. 특히 신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맑은 피가 돌고 무릎과 허리에 힘이 생기며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의 이익이 아닌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모든 비법을 공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 소리가 아닌 산책길의 새소리와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더 오래 들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처방약 속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따뜻한 물과 생강과 그리고 진짜 천연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치유의 재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섭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염증 없는 깨끗한 몸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그 고통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번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지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피하게 해주는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거대 자본과 병원 시스템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찾아내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의 마케팅에 속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위대한 마스터가 되십시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인 콩팥 작살내는 최악의 야채 4가지, 대기적의 채소 4가지 편에서 제가 신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채소 중 하나로 바로 이 양배추를 강력히 추천해드렸던 것 다들 기억하시나요? 당시 의사들도 놀란 신장 회복 비결이라며 많은 분이 환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세 이후 위장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이 기적의 양배추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맹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위에 좋고 몸속 독소를 빼주는 국민 채소라고 생각하며 매일 즙으로도 마시고 삶아서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의 여가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 같았던 양배추가 나이가 들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남은 신장 기능마저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을 계속 고집하시면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되고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결석은 물론이고 심지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영양학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60대 이후 특정 방식으로 양배추를 장기간 과다 섭취한 분들 중에서 신장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신장의 필터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양배추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가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험한 섭취 습관에 노출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야 앞으로도 여러분을 구출할 긴급 해독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 2가지는 물론이고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양배추 활용 비밀 2가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첫 번째 비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신장이 왜 소리 없이 무너지는지 그 무서운 진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을 보며 건강을 체크하시나요? 만약 소변에 거품이 서너 번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거나 색깔이 평소보다 탁하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대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 다발이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신장이 2개이니 도합 200만 개의 미세한 필터가 1분 1 초도 쉬지 않고 혈액을 청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구체라는 조직이 매우 연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면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젊은 시절의 70%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신장은 7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주로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조금 벗어났을 때 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으니 나중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혹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잘 챙겨 드세요 라고만 합니다. 그들은 왜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잘못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야만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사구체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식단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나중에 수치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투석을 권하고 고가의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병원이 숨기는 진실을 폭로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배추와 신장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양배추는 훌륭한 채소이지만 이 연약해진 사구체 필터에게는 때로 가혹한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사구체 여과막은 아주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통해 단백질이나 혈구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노폐물만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여과막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때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 미세한 필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너무 많은 찌꺼기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필터 자체가 꽉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필터가 막히면 우리 몸의 독소인 요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며 전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얼굴과 다리가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심장까지 무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양배추즙이나 소금에 푹 절인 양배추 김치가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사구체를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구체 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사구체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의 식사법입니다.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독소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투석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껏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드리고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양배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 수명은 10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1년 안에 투석실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작살내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 2가지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들일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양배추즙을 상시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당분과 첨가물이 여러분의 신장 사구체를 어떻게 굳게 만드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내용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신장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첫 번째 최악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 박스째로 사두고 마시는 시판 양배추즙입니다. 제 2장에서 제가 신장을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사구체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양배추는 분명 위 건강에 아주 훌륭한 기적의 채소이지만 이것을 즙의 형태로 농축해서 마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생양배추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식이섬유는 대부분 걸러지고 오로지 수분과 농축된 성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식이섬유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농축액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신장에 엄청난 여과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의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숨겨진 과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수한 양배추만 다려내면 특유의 비릿한 냄새 때문에 마시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사과 농축액이나 배 농축액 혹은 고가당 옥수수 시럽 같은 단맛을 내는 성분들을 대량으로 섞습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당이 신장에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오로지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 부산물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요산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필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사구체 필터 사이로 끈적끈적한 요산과 과당 찌꺼기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모습을요. 60세 이후 이미 필터 구멍이 헐거워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농축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것은 마치 노후된 정수기에 진흙탕물을 강제로 들이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구체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독소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결국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건강즙의 배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건강을 위해 사둔 양배추즙이나 각종 채소즙 박스가 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즙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드시는 그 즙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당장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할 독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답글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소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많은 어르신들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양배추즙을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위 건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식단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삶의 질은 곤두박질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위와 신장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즙이라는 편리한 함정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채소를 통째로 씹어 먹으라고 주었지 기계로 짜낸 농축액을 마시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분들이라면 시판 양배추즙은 오늘부로 작별을 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특성상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효도 선물로 건강즙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신장을 작살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녀들도 알아야 합니다. 농축된 형태의 칼륨 성분도 문제입니다. 양배추 자체는 칼륨이 아주 높은 채소는 아니지만 수십 통의 양배추를 한 포의 즙으로 농축하게 되면 칼륨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과도한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부정맥이 오거나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에 과도한 채소즙 섭취로 인한 고칼륨 혈증 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농축액을 들이켜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구체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필터를 설탕물과 다름없는 가공된 즙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치유력은 가공된 포장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양배추를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을 때 시작됩니다. 그 올바른 방법은 제가 잠시 후 기적의 섭취법 단락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판 양배추즙의 진실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 최악의 비밀을 아셨으니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또 다른 양배추 요리가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양배추 김치와 절임 요리들입니다. 제4장에서는 소금과 양배추가 만났을 때 신장에 어떤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혈관을 터뜨리는 폭탄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두 번째 골든타임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두 번째 최악의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제3장에서 양배추즙 속에 숨겨진 과당의 무서움을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시한폭탄, 바로 소금에 푹 절인 양배추 김치와 짠맛이 강한 양배추 절임 요리들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예로부터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임 음식을 사랑해왔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배추보다 아삭한 식감이 좋아 김치로 담그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에 연약해진 신장에게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왜 양배추와 소금의 만남이 신장에게 그토록 치명적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물리적 작용을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빳빳하던 양배추 숨이 죽으면서 안에서 수분이 주르륵 빠져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삼투압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삼투압 현상이 여러분의 몸속 혈관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소금기가 가득한 양배추 김치를 드시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혈관 안으로 강제로 끌어옵니다. 혈관 안의 수분량이 갑자기 불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물이 갑자기 흐르는 노후된 수도관처럼 혈관 내부의 압력이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섬세한 조직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이 미세한 혈관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사구체 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필터들은 이미 얇아지고 신축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으로 인한 고혈압이라는 강력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다 못한 필터 구멍이 찢어지거나 아예 터져버리게 됩니다. 필터가 터지면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고 터진 자리가 흉터처럼 굳어버리면서 결국 신장은 그 기능을 영영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실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숨은 나트륨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쌈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쌈장이나 고추장 역시 엄청난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배추 김치는 배추 김치보다 양념이 더 잘 배어드는 구조라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해주면서 소금을 줄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식탁의 중심인 김치가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혈압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잃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투석실 의자에 앉게 되는 비극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 짜게 드시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얼굴과 발이 퉁퉁 부어있는 친구나 가족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0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0은 소금을 줄이고 질병을 없애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을 평생의 고통인 투석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위대한 생명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금은 신장의 적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후에는 일상적인 소금 섭취조차 신장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트륨은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 신장이 물을 배설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몸 안에 물이 고이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결국 전신부종과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배추는 분명 신장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금과 결합하는 순간 그 효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연이 준 기적의 채소인 양배추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잘못된 식습관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야 합니다.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발효의 이점만 챙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들이라면 절임 요리는 당분간 식탁에서 완전히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구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터뜨리고 필터를 찢어버리는 소금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장을 작살내는 최악의 양배추 활용법 2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시판즙 속에 숨겨진 과당과 절임 요리 속에 숨겨진 나트륨. 이 2가지가 만나면 여러분의 신장은 단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항상 기회는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적인 이야기 대신 희망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5장에서는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기적의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편안하게 숨쉬게 만드는 양배추 조리법의 비밀입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다루어야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고 세포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조리 시간과 섭취 방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의 힘으로 신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제5장 기적의 시작,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양배추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방법들을 들으시느라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양배추 활용법,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장을 살린다는 개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미 파괴되어 굳어버린 사구체 세포를 물리적으로 다시 재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인합니다. 남은 50% 혹은 30%의 사구체들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면 신장 수치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열쇠는 바로 양배추를 증기로 살짝 쪄서 먹는 습관에 있습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쪄서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20대나 30대 청년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 우리 몸은 소화효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위장관의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양배추의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는 노년층의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는 횡격막을 압박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생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토로젠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늦춰 신장의 여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기적과도 같은 해결책이 바로 증기조리법입니다.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딱 3분에서 5분 정도만 짧게 쪄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용성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적절히 빠져나가는 동시에 신장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의 활성도는 오히려 극대화됩니다. 설포라판은 사구체 내부의 미세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깨끗이 제거하고 혈관 내벽의 상처를 치유하여 단백뇨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신장과 연결된 위장점막을 보호하여 우리 몸 전체의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약식 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의 근원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철학이야말로 현재의 병원 중심 의료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나빠지면 약을 처방하고 더 나빠지면 투석기를 연결할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양배추 한 접시가 어떻게 신장을 정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저 너무나 저렴하고 흔한 채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대 세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께 이 소박하지만 위대한 기적의 방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찐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소금이나 쌈장에 푹 찍어 드시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나트륨은 신장의 사구체를 터뜨리는 치명적인 폭탄입니다. 대신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국산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려 드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무려 8배 이상 올라갑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 신장으로 가는 혈액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고소한 들기름 향과 함께 부드럽게 씹히는 달큰한 양배추의 맛은 그 자체로 최고의 치유 음식이자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양배추가 이제는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수호신으로 보이실 겁니다. 비싼 산삼이나 정체모를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이 따뜻한 양배추 한 접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시작이며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장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사구체가 이제 비로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정화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적의 섭취법 첫 번째를 아셨으니 다음 장에서는 이 양배추의 효능을 무려 10배 이상 끌어올려 신장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또 다른 비밀병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과 양배추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제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6장은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10배 이상 끌어올려줄 두 번째 기적의 무기입니다. 바로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와 양배추의 환상적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5장에서 제가 따뜻하게 찐 양배추가 신장 사구체의 염증을 치유하고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수염차를 곁들이면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옥수수염은 한방에서 식물 혹은 용의 수염이라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 예로부터 부종을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천연 이뇨제로 귀하게 대접받아 왔습니다. 찐 양배추가 사구체 내부의 미세한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한다면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는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미세한 칼슘 성분들을 시원하게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생존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이나 병원에서는 옥수수 수염차가 무조건 신장에 좋다고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미 신장질환이 깊어져서 사구체 여과율이 현저히 낮거나 의사로부터 투석을 권유받을 정도로 신장이 나빠진 분들이라면 옥수수 수염차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이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 과도한 칼륨을 체외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여러분에게 절대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장 상태에 맞춰 음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나중에 병이 깊어져서 고가의 투석 장비에 의존하게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섭취 가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장 건강을 미리 예방하고 싶거나 아직 초기 신장 기능 저하 상태라면 아침 식사로 따뜻한 양배추찜을 드신 후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십시오. 차가운 물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역과 기능을 방해하지만 따뜻한 성질의 차는 신장 혈액 순환을 돕고 양배추의 치유 성분이 신장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딱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과유불급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건강 습관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고 자신의 소중한 신장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차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여 차라고 쓰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뇌는 건강한 생존 본능을 일깨우게 되고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위대한 결심을 응원하며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정성껏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다시 한번 간곡히 강조합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물이지만 반드시 자신의 체질과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병원이나 거대 자본의 편이 아닌 오로지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자연 건강 연구가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자연의 치유력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가갈 때 우리의 신장은 무병장수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적의 섭취법 2가지를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이 방대한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제7장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은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도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식탁을 바꾸어 신장을 직접 살려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신장을 공격하는 가해자를 즉시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 3장과 4장에서 말씀드렸던 시판되는 농축 양배추즙과 소금에 푹 절인 짠 음식을 오늘부로 식탁에서 과감히 치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사구체 필터를 터뜨리는 과당과 나트륨이 계속 들어온다면 신장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건강즙은 신장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치유의 원동력을 제대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생 양배추 대신 딱 3분에서 5분 정도만 증기로 쪄낸 따뜻한 양배추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여기에 고소한 들기름 한 방울을 곁들이는 작은 습관이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비타민 K의 흡수율을 8배나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신장 재생 보약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정화의 흐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따뜻한 물과 옥수수 염차를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신장 기능이 아직 살아있는 분들은 아침 식사 후 차 한 잔으로 신장의 찌꺼기를 시원하게 씻어내시고, 이미 신장이 많이 지쳐서 칼륨 조절이 힘든 분들은 무리한 이뇨작용 대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 신장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이 3가지만 의식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보다 내일 더 맑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자연의 치유력은 믿는 자에게만 기적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사구체가 다시 편안하게 숨쉬는 그날까지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침묵의 수호자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올바른 자연의 음식을 대접해준다면 반드시 회복이라는 놀라운 보답을 해줍니다. 병원과 거대 제약 회사가 강조하는 인위적인 화학 약물보다 우리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올린 따뜻한 양배추 한 접시가 여러분의 노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남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하고도 따뜻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실 근처에도 가지 않게 도와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9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9는 우리 모두의 무병장수와 평생의 건강을 기원하는 소중한 약속이자 축복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온몸의 육장육부를 살리는 자연의 위대한 비밀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과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을 작살내는 최악의 습관부터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양배추 섭취법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소름 돋는 경고로 시작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자연의 위대한 사랑과 스스로를 지키는 회복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우리 인생의 깊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어떤 거친 풍파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양배추 한 접시의 기적이 여러분의 남은 50년 인생을 건강하고 찬란하게 지켜줄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 정답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를 하지 않고도 지금 당장 자신의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마주할 소변의 색깔과 거품의 상태입니다.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한 마지막 경고 3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저의 진심 어린 연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부디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